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21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평가 생명과학 1 또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식중식물 네펜데스에 대한 자료래요. 이제 얘는 이제 자비통이 달려있고 향기로운 냄새를 뿜어내서 이제 유인해요. 곤충을 유인해서 이제 빠진 곤충을 소화액을 이용해서 이제 소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나타나는 생물의 특성하고 관련이 깊은 걸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기 보시면 여기 소화라는 요 단어에 한번 집중을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미모사의 잎은 건드리면 입이 접힌대요. 이거 아까 3평에 나왔던 예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보고 얘는 아니죠. 2. 변은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양분을 합성한다. 지금 합성하고 흡수하고 이러한 동화작용, 광합성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지금 세모 쳐놓고 디귿 생명인 어머니로부터 생명인 아들이 태어나는 건 유전이죠. 지렁이에게 빛을 비추면 어두운 곳으로 이동한다. 이것도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마귀는 주변 환경과 비슷한 생김새. 얘는 적응이죠. 때문에 얘가 맞는 거죠. 왜냐면 소화한다는 것 자체가 얘가 지금 이화와 동화작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도 이제 흡수하고 양분을 합성하는 이것과 가장 관련이 깊기 때문에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번이 의외로 오답률이 높더라고요. 오답률이 무려 58%예요. 생각보다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오하고 조금 좀 그랬던 문제였어요. 보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의 세포에 바이러스 X가 결합한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바이러스 X와 사람의 세포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은 핵산을 가진다. 핵산 가지고 있어요. 니은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지금 니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사람의 세포고 이게 바이러스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돌기형 단백질이다 뭐다 해서 이런 표면 단백질이 이렇게 부착을 해서 여기 안으로 이제 세포 안으로 침투를 하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얘를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맞는 말. 자, 기억과 니은은 이제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기억은 니은에서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대사를 하면서 증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세포 분열? 분열해서 증식 뭔가 맞는 말 같기도 할 수 있는데 얘를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이 세포 분열은 아무래도 세포의 구조를 가진 애들만 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세포 분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체적 이제 애초에 구조가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안 되는 그런 분열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뭔가 긴가민가해서 맞을 것 같아서 이거 골라가지고 틀리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번. 그림은 정상인에서 일어나는 영양소의 물질 대사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화작용이고요. 여기가 단백질의 기본 단위예요. 그럼 이제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ATP에서 지금 인산기가 하나가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화작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 과정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네, 맞는 말이고요.
니은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전환됩니다. 디귿 니은 과정에서 출발된 에너지가 생명 활동에 이용된다.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되게 길어요. 되게 긴데 몇 줄 되게 중요한 부분만 읽으면 되게 금방금방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서 눈에 보이는 부분만 밑줄을 쳐서 읽는 것도 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이제 뭐 귀납적, 연역적, 그리고 이제 가와 나는 이런 사례를 이제 순서 없이 나타내서 갖고 온 거래요. 그럼 이걸 찾으면 되겠죠. 자, 가. 제인구달 박사는 뭐 이런 과격한 행동들을 오랜 시간 동안 관찰했어요. 그리고 이제 관찰한 특성을 이제 종합하는 거죠. 종합해서 이런 행동은 이런 얻는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얘는 어때요? 많은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일반화를 시킨 거죠. 이런 것은 내가 뭐래 봤는데 이럴 거야 라고 이제 일반화를 내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귀납적이 되겠죠. 그럼 나 한번 볼까요? 과학자 A는 탄저병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동일한 조건에게 나누어서 이제 백신을 이제 주사하고 뭐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가 이미 여기서부터 알 수 있죠. 얘가 지금 대조 실험이고 얘가 연역적이다. 맞을 테고요. 또 이제 뭐 결과 뭐는 증세가 나타났고 여기서는 뭐 건강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서 대조 실험의 결과를 나타낸 것 같아요. 그럼 얘가 당연히 연역적 탐구 방법이 될 거예요. 기억, 간은 귀납적 탐구 방법으로 연구한 사례이다. 네, 맞는 말이고요. 니은, 나에서 기억은 대조군이다. 맞는 말이고, 디귿, 나에서 백신 여부는 백신 주사 여부는 종속변이다라고 했는데요. 종속이 아니죠. 주사 여부가 아니라 탄저병 백신, 그러니까 탄저병 증세 여부가 종속변이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억 니은만 맞아서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은 정상인의 항상성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의 특성에 대한 교사와 학생 A씨의 원격 수업 내용이다 라고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 A, 호르몬은 외분비샘에서 생성되어 분비관을 통해 외부로 분비됩니다 라고 했는데요. 호르몬은 외분비샘이 아닌 내분비샘에서 생성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B. 호르몬은 특정 호르몬 수용체를 가진 표적세포에 작용합니다. 또 호르몬의 분비량이 부족하면 결핍, 많으면 과다증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A만 틀려서 B씨만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학생이 물질대사에 관해서 조사한 내용이래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량을 뭐 이제 활동 대사량이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쭉 읽어보면 체온 조절, 심장 박동, 혈액순환 같은 현상을 유지하는 데 최소한 필요한 에너지량을 활동 대사량? 활동은 그냥 내가 활동하면서 소비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활동이 아니라 기초 대사량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활동이 아니라 기초 대사량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로부터 얻은 에너지 양이 이제 필요한 양보다 섭취량이 더 많으면 당연히 뭐 비만, 당뇨,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죠. 또 C, 대사성 질환은 잘못된 생활습관, 뭐 과도 영양 섭취, 운동 부족으로 발생하지만 스트레스나 유전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틀린 말이죠. 실제로 스트레스를 막 너무 많이 받으면 몸에 이상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당뇨 같은 경우도 유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도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C도 틀린 말이 되고 맞는 건 B밖에 없어서 2번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7번, 얘가 이 문제에서 이제 3등으로 오답률이 많았던 문제예요. 이제 무려 62%로 이제 공동 3등을 차지하게 됐어요. 이제 3등이 하나 더 있는데 세 번째로 많은 게 7번하고
또 다른 문제로 13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운받는데 왜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을 거 아니냐면 아마 이게 감각, 뭐 뉴런 뭐 이런 건 다 알았을 텐데 뭐 척수신경, 말초신경계 이런 말들, 특히 뭐 전근, 후근 이런 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저랑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A는 당연히 다리래요. 그리고 얘는 골격근이죠. 얘는 피부고 얘는 골격근인 거예요. 그러면 C가 당연히 운동뉴런이 되겠고 여기가 당연히 감각뉴런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연합뉴런이 될 테고 여기가 여기 뒤 후근, 여기가 앞인 전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뭐 회색질이고 여기가 백색질이다 라는 거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뇌는 또 반대죠. 안에가 백색질이고 겉에가 회색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억. A는 척수신경에 속한다. A는 척수신경에 속하죠. 얘 자체가 척수잖아요. 그쵸? 당연히 속하기 때문에 얘에 연결된 얘도 속하게 됩니다. B는 말초신경계에 속한다. 네, 틀린 말이죠. B는 이제 연합뉴런, 특히 여기 있기 때문에 그냥 얘도 척수신경에 속하는 게 맞는 거겠죠. 디귿, C는 전근을 이룬다 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기억 디귿 맞아서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그림은 사람의 이제 뇌구조를 나타낸 거래요. 대뇌, 소뇌, 중간뇌 중 하나라고 합니다. 얘도 오답률이 되게 높았어요. 오답률이 57%가 될 정도로 되게 높았는데 아마 이 뇌의 위치가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고요. 뭐 시상, 하부 같은 내용들이 좀 생소하게 들려서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당연히 대뇌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 중간쯤에 있으니까 중간뇌겠고 여기가 뒤에 있으니까 하나 남은 소뇌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척수랑 얘랑은 반대라고. 그러면 겉질이 회색질일 테고요. 니은 B에는 시상하부가 존재하지 않아요. 시상하부는 간뇌에 존재합니다. 디귿 C는 중간뇌이다. 중간뇌는 B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만 봐줘서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다음은 어떤 학생이 수행한 탐구 결과래요. 이제 뭐 상콩집에는 요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BTB 용액을 떨어뜨려서 이제 색깔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다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고요. BTB 용액에서 이제 산성은 노랑, 중성은 녹색, 염기성에는 파랑을 나타내며 이제 암모니아가 녹아있는 용액은 염기성을 띈다고 해요.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은 파란색이다 라고 했어요. 5번에 오줌하고 생콩즙을 넣었다고 했어요. 그럼 뭘까요? 파란색이 맞겠죠? 니은 간은 사실 가설 설정 단계다 라고 했어요. 간은 뭐뭐라고 생각을 했대요. 네, 맞는 말이고요. 디귿 다의 비커 사이는 암모니아가 있다. 네, 맞는 말이라서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10. 그림 간은 어떤 뉴런의 축삭 돌기에서 흥분이 1회 전도될 때 이제 막의 이온 통로를 통한 이동의 이동, 그리고 나는 이 뉴런의 막전이가 휴지전일 때 세포 밖과 안에 이온 분포를 나타낸 거래요. 이제 1에서 3은 각각 재분극, 탈분극, 뭐 분극 상태 중 하나이며 기억과 니은은 각각 나트륨과 칼륨 중 하나라고 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기억 같은 경우는 세포 밖이 세포 안보다 낮고, 이제 니은은 세포 밖이 세포 안보다 이제 더 높아요. 그래서 얘가 칼륨, 얘가 나트륨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럼 보겠습니다. 나트륨이 이제 들어오지 못하고 밖으로 튕겨나가요. 이게 바로 분극.
그리고 이제 나트륨 왔다 갔다 하는데 칼륨이 왔다 갔다 못해요. 이 경우가 바로 이거 바로 재분국, 이거 탈분국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볼게요. 기억은 나트륨이다. 아니죠. 기억은 칼륨입니다. 니은 1에서 나의 이온 분포가 나타난다. 맞는 말이고요. 3. 2에서 나트륨은 나트륨 통로를 통해 확산된다. 맞는 말이라서 5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몸에 있는 각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과 기관계 A, B의 특징을 나타낸 거래요. 이제 A랑 B는 배설계와 소화계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A가 소화계, 그 다음 B가 배설계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기억, A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 대장은 B에 속한다. B가 아니라 A겠죠. 디귿, 호흡계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 맞는 말이고 기억 디귿 맞아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시냅스로 연결된 두 뉴런 가와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제 옳은 걸 골라볼 건데 기억 가는 원심성 뉴런이다. 원심성이 아니라 구심성 뉴런이죠. 니은, 가는 나는 민말이집 뉴런이다. 맞는 말이고요. 지금 여기 이런 말이집이 여기는 없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 디귿 지점에 이제 지점 P에 역시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가에서 도약 전도가 일어난다. 네, 맞는 말이고요.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13. 그림은 중추신경계와 자율신경계에 의한 동공 크기 조절 경로를 나타낸 것이래요. 가와 나는 각각 중간뇌와 척수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자, 가는 이제 여기는 부교감 신경이죠. 여기는 교감 신경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가 중간뇌고 여기가 척수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뇌줄기에 속한다. 네, 맞는 말이죠. 뇌줄기에 속해요. 그 다음에 니은, 기억이 흥분하면 동공의 크기는 작아진다. 네, 맞는 말이죠. 그리고 디귿, 니은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다. 니은, 교감신경 말단은 아세틸콜린이 아니라 노르에프네프린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아서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4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도 좀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정답률이 무려 55%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 좀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림 가는 T1일 때, 그리고 이제 나는 운동 시에 이제 시간이 경과할 때 한 지점에서 관찰되는 단면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이제 구간 기억은 B만 있는 부분이고 니은은 A와 B가 겹치는 부분이며 T1일 때 기억의 길이와 니은의 길이를 더한 값은 0.9 마이크로미터다 라고 했어요. 이제 A, B는 각각 액틴과 마이오신 필라멘트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T1의 H대의 길이는 0.4 마이크로미터이고 T2일 때 X의 길이는 2.6 마이크로미터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A 같은 경우는 마이오신이고 B 같은 경우는 액틴 필라멘트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보시면 H대의 길이가 0.4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지금 T1일 때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가 0.2, 0.2 이렇게 되겠고요. X의 길이가 2.6 마이크로미터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0.2
얘가 T1일 때고 얘가 T2일 때 이제 2.6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가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2.6이 0.4라면 네, 14번 보겠습니다. 그림가는 T1일 때 근육선 원섬유 마디, 또 나는 이제 T1에서 T2로 시간이 경과할 때 이제 단면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그래서 보시면 구간 기역은 B만 있는 부분이고 이제 니은은 A, B가 겹쳐지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T1일 때 이 길이가 0.9고 여기 T1일 때 HJ 길이가 0.4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걸 보아해서 여기가 0.2 마이크로미터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총 2.2 마이크로미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X 이제 이때 T2는 2.6 마이크로미터니까 여기서 여기로 이제 좀 길이가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A가 마이오신이고 여기가 액틴 필라멘트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 A는 마이오신 필라멘트이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 나는 Q의 단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틀렸죠? 나는 Q의 단면 변화가 아니에요. Q의 단면 변화가 아니라 어디일까요? 네, 그렇죠. P의 단면 변화입니다. 왜냐면 이제 얘네 길이가 증가하면 Q 같은 경우 이제 뒤로 이제 더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Q가 아니라 이제 P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D귿 이제 니은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0.2 마이크로미터 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정답이고요. 기억 디귿 맞아서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얘가 0.4 마이크로미터 X의 길이가 2.6 마이크로미터라 했잖아요. 그럼 이제 2.2에서 2.6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서 0.4만큼 증가를 했어요. 근데 얘는 대칭이고 이제 둘이 똑같기 때문에 0.4를 2로 나누게 되면 0.2 마이크로미터, 0.2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래서 한쪽당 0.2 마이크로미터씩 증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되고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14번도 오답률이 55%나 될 정도로 되게 높았던 문제여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고 다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5번, 이것도 좀 오답률이 많았어요. 59%로 많은 학생들이 틀리고 어려워했던 문제입니다. 저도 이런 유형의 문제를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같이 이제 열심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민마리집 신경 A의 지점 P에서 지점 D1에서 D3까지의 거리와 P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준 후 D1에서 D3의 막전이가 각각 플러스 30mV가 될 때까지 경과한 시간을 그림은 A의 D1에서 D3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였을 때 각 지점에서 막전이가 변화한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거리와 경과한 시간이 있고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제 D1 같은 경우는 4cm 이동하는데 4ms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D2에서는 6cm 이동할 때 5ms가 이제 변화했고요. 그럼 이제 D3일 때는 얼마 하고 기억 센티미터를 갔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여기 시간이 1ms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를 갈 때 2cm가 걸렸다는 거니까 이 흥분 전이는 1ms니까 1초에 2cm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cm per millisecond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여기는 2초가 이제 증가를 했어요. 그럼 여기는 2초가 증가를 했으니까 4cm가 증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10cm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볼게요. 기억은 10이다. 네, 맞는 말이고요. A에서
충분 전도 속도는 2cm/ms이다. 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디귿. P의 역치 이상 자극을 1회 주고 경과한 시간이 2m/s일 때 T1에서 막전이와 D3에서의 막전이는 같다라고 했어요. 이게 보시면 여기 D1은 거리가 4cm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주면 얘는 여기 이제 탈분 다음 이제 그냥 일반 여기 이제 돌아오는 과정을 겪게 되겠죠. 막전이가 한 70, 휴지 전이가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경과한 시간이 m/s일 때 이제 막전이 D3에서의 막전이를 물어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자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이제 구해야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제 구할 수 있냐면 얘가 지금 경과한 시간이 4m/s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2m/s라고 했으니까 2ms를 빼요. 그러면 얘는 2ms가 남고 얘를 1을 빼면 2 + 5 이런 식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생각하지 않고 얘만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경과한 시간 2ms일 때 얘는 D1은 여기 있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1 빼고 5를 하면 4에서 1을 더 더하는 여기 값이 이제 D3가 될 거기 때문에 둘의 막전이가 이제 같다. 그럼 1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표는 밑마리집 신경 A의 지점에서 지점 T1에서 D3까지 거리와 이제 P의 벽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준 후 D1에서 D3의 막전이가 각각 30mV가 될 때까지 경과한 시간을 나타낸 거래요. 그래서 이제 각 지점에서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일단 표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거리가 지금 2cm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초는 1ms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뭘까요? 얘는 1초에 2cm를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cm/ms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2ms가 지금 지났어요. 그럼 얘는 여기다 1을 곱한 이제 4cm가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6 + 4는 10 이렇게 돼서 10cm가 기억되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 나왔죠? 니은 디귿은 얘도 맞고 얘도 맞는 말이라는 걸 지금 바로 확인해서 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디귿만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이런 유형의 문제를 좀 어려워하고 잘 푸는 편은 아니지만 네,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한테 좀 물어보고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지금 얘는 거리가 4cm잖아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2cm는 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서 이 2cm라는 건 얘가 전도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전기가 이제 얘한테 도달을 해야지 얘가 이제 그다음부터 작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 2cm가 2cm/s가 얘가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2cm를 빼주는 거죠. 그럼 나머지 2ms가 이제 얘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그 시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얘가 2cm를 빼주면 이제 거리가 2가 남아요. 2가 남아요. 그리고 나서 이 10cm에도 똑같이 이제 빼줍니다. 그래서 이제 얘한테는 얼마를 빼느냐라고 하면은 얘는 2를 뺀 8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지금 2잖아요. 근데 2는 지금 여기가 시간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는 1ms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요 축에 멈춰 있게 될 거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8cm잖아요. 얘를 2로 나누면 4ml/s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가 D1이고 얘가 D2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치 이상의 자극을 1에 주고 경과한 시간이 2ml/s일 때 막전이가 이 막전이와 이 막전이가 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 이게 오답률이 59%나 될 정도로 많이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설명을 듣고 나서도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각 학년에 계신 생명과학 선생님께 여쭤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6번인데요.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중추신경계에 속한 가와 나에 연결된 자율신경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심장과 방광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래요. A와 B에는 각각 신경절이 있고 CD 중 하나에 신경절이 있다고 합니다. 기억 니은은 각각 한 개의 뉴런이래요. 이 문제가 이 모의고사 문제지에서 2등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67%의 오답률을 갖고 있다고 해요. 이 문제도 그럼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꼈을 확률이 크니까 집중해 주시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가, 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 A, B, C, D가 아마 이게 교감, 부교감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럼 보겠습니다. 심장 박동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이 심장 박동 억제는 어디서 하죠? 연수가 해요. 근데 이 연수, 이 억제하는 게 무슨 교감 작용이냐? 부교감 신경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신경절이 있겠죠? 이제 밑에 나를 보겠습니다. 방광수축이래요. 방광수축은 어디에서 일어나죠? 그쵸, 척수에서 이제 일을 담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도 부교감 신경이기 때문에 D에 체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기억, 가와 나는 모두 척수이다. 아니죠? 얘는 연수예요. 니은, A, D 모두 신경절이 있다. A, D 모두 신경절이 있는 게 아니라 B와 D에 신경절이 있게 되는 겁니다. 디귿, 기억과 니은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같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 2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심장박동 억제랑 방광 수축에 대한 부분에서 좀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연수냐 척수냐 부교감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해가면서 공부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17번 보겠습니다. 표는 정상인에게서 일어나는 체온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거래요. 가, 다는 저온 자극, 고온 자극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 중 하나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보겠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혈관이 확장이 된대요. 확장될 때는 어떻죠? 더울 때 열을 방출하기 위해서죠. 그럼 얘는 고온 자극이 되겠고 얘는 떨림이 증가하는 건 열을 발생시켜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온 자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기억. 티록신의 분비량이 증가하면 물질 대사가 촉진된다. 맞죠? 티록신은 물질 대사와 관련 있는 호르몬입니다. 니은. 나는 저온 자극이 아니라 고온 자극이죠. 그리고 디귿, 나에 의해 열 발생량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해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만 맞아서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은 학습 주제에 대한 학생 A씨의 발표라고 해요. 주제는 생명과학의 통합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A. 생태학은 생명과학의 세부 분야 중 하나야. 맞는 말이죠. 왜냐면 생명과학은 죽은 것, 산 것, 모든 생물에 대한 걸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친다면 생태학은 살아있는 생태계, 그 생명과학에서 일부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세부 분야 중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B. 사람 유전체 사업의 완성은 생명과학 지식만으로 이뤄낸 생명과학 지식만, 이 말 좀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틀린 보기가 되고요. 생명과학은 질병, 환경, 이제 기후변화 등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를 해.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A, C 맞아서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이 19번 문제가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였어요. 오답률이 무려 73%나 되는 오답률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높은 비율을 가진 오답률 문제일수록 이제 틀린 사람들이 조금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19번 문제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보겠습니다. 이 그림 간은 공복 상태인 정상인에게 포도당을 투여하고 이제 시간에 따른 혈당량을 나타낸 거래요. 나는 간에서 이제 호르몬 A에 일어나는 물질 전환 과정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A는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며 이 자에서 분비된다고 해요. 지금 포도당을 투여를 했을 때 혈당량이 여기서 올라가는 걸 보아서는 글루카곤이 이제 아무래도 인슐린보다 더 많이 분비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아무래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내려가는 요걸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글루카곤이 인슐린보다 더 적게 분비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 A는 글루카곤이다 라고 했어요.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합성되게 도와주고 있어요. 얘는 그러면 글루카곤이 맞겠죠? 왜냐면 인슐린은 분해하는 친구잖아요. 그쵸? 니은 A는 혈액에서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A는 포도당 흡수가 아니라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걸 촉진하는, 합성을 促진하는 애죠. 디귿 혈중 인슐린 농도는 T2일 때가 T1 때보다 높다라고 했는데요. 혈중 인슐린의 농도입니다. T2가 T1일 때보다 높다라고 했을 때 높은 게 아니라 낮아지게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는 글루카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상대적으로 글루카곤이 많긴 하지만 이때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를 하겠죠. 왜냐면 이제 글루카곤보다 더 많아져야 내가 얘를 분해를 시키는 활동이 이제 수월하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글루카곤 분비량은 줄기 때문에 인슐린이 너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T1이 T2보다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번은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그림 간은 정상인에서 호르몬 X와 분비 작용을 나는 정상인의 혈중 X 농도에 따른 기억의 변화량을 나타낸 거래요. 기억은 오줌 3투 아까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 중 하나라고 합니다. 요거는 되게 의외로 정답률이 되게 낮았어요. 51%였는데요. 이제 그렇게 낮은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조금 낮았었던 그런 문제였어요. 왜냐면 저는 좀 이런 문제를 아무래도 그래프랑 그림이 많다 보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억은 오줌 3투압과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 중 하나래요. 자, 그럼 이제 오줌 생성량, 오줌 3투압이라고 봤을 때 이제 오줌 3투압 같은 경우는 혈중 X의 이런 호르몬 X의 농도가 점점 낮아질수록 이제 오줌 3투압은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오줌 기억은 오줌 3투압이 아니라 오줌 생성량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X는 항인효 호르몬이다 라고 했어요. X가 아무래도 오줌과 관련된 호르몬이 항인효 호르몬이기 때문에 X는 항인효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니은 기억은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이다. 네, 맞는 말이죠. 왜냐면 이렇게 여기에 오줌 삼투압 요게 오줌 생성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 혈중 X라는 거가 항인유 호르몬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해서 놓고 풀었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혈중에 있는 항인유 호르몬이 적어진다는 건 이제 오줌 S3투압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오줌 생성량이 기억이 되는 게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디귿, 콩팥에서 단위 시간당 수분 제흡수량은 C1일 때가 C2일 때보다 적다라고 했는데요. 네, 맞는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서 5번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보면서 좀 이거는 조금 더 설명해줬으면 좋겠고, 이건 좀 뭔가 부족하다 싶겠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아직 이렇게 정식으로 뭐 선생님이 되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점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뭔가 제가 더 궁금하거나 공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학년에 계신 이제 생명과학 선생님을 찾아가서 여쭤보거나 본인이 혼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긴 강의,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부평 준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파이팅입니다.